57세, 25년 결혼 생활. 옥상에서 혼자 마시는 소주가 전부였던 남자. 그런데 34살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비 오는 밤, 좁은 창고, 선을 넘는 순간, 낮고 긴박한 목소리, 아들이 문 앞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거기 계세요? 부산의 12월은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골목 어귀의 간판들이 삐걱거렸고 낮은 건물 사이로 희미한 불빛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우석은 자신이 관리하는 다세대 건물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손에는 소주 한 병과 플라스틱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57세의 나이 그리고 25년의 결혼 생활. 숫자로만 세면 충분히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정작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 켜진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저녁을 먹고 누군가는 TV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호석은 컵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플라스틱 벽에 부딪히며 찰랑거렸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목구멍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맛도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일. 그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집으로 내려가면 아내 윤정이가 있었습니다. 55세의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대화는 이미 몇 년 전에 끊겼습니다. 저녁 먹어요. 응. 빨래 넣었어요. 그래. 이런 식의 짧은 단어들만 오갔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서로에게 관심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호석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달랐습니다. 정희와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밝게 웃는 여자였습니다. 호석도 더 활기차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생계를 꾸리고 건물을 관리하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모든 것이 색을 잃었습니다. 이제 둘은 같은 공간에 살지만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거인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밥 안 드세요? 아들 정민우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29세의 민우는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호석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어색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나중에 먹을게.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건물 관리는 그의 일이었습니다. 세입자들의 민원을 듣고 고장난 시설을 수리하고 월세를 받는 일. 단순하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세입자들이 사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말하면 그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생이라기보다는 그저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석은 창문 너머로 이삿짐 트럭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3층 빈방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서연이었습니다. 34세의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짧게 자른 머리가 단정했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호석은 무심한 듯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무언가 슬픈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호석은 그것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세는 매달 5일까지 부탁드립니다.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짧은 대화 후 서연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석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왜인지 그녀의 뒷모습이 눈에 남았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과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석은 또다시 옥상에 올랐습니다. 소주를 따르고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쪽에는 묘한 기대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 그것은 아직 이름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호석은 빈 술병을 내려놓고 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앞으로 그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서연이 이사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호석은 그녀를 몇 번 마주쳤습니다. 계단에서, 현관 앞에서, 가끔 편의점 앞에서 매번 짧은 인사만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조용한 세입자였습니다. 민원도 없었고 이웃과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평일 아침이면 정장 차림으로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방에만 있었습니다. 호석은 가끔 그녀의 방문 앞을 지나갈 때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2월 5일 월세 납부일이었습니다. 호석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의 입금은 모두 확인되었지만 서연의 것만 없었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적힌 전화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통이라면 바로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이 머뭇거렸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그렇게 중얼거리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에도 입금은 없었습니다. 호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3층으로 올라가 서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호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월세 아직 안 들어와서요. 네, 알고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회사 사정이 좀. 서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호석은 평소처럼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세는 계약이었고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번 주 안으로 꼭 입금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세입자였다면 단호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호석은 계단을 내려오면서 자신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녀 앞에서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후 월세가 입금되었습니다. 호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옥상에 올라갔을 때 서연이 먼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멀리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캔맥주 한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호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대로 내려갈까 생각했지만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그를 알아차렸습니다. 아, 사장님.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저녁마다 좀 올라옵니다. 저도 오늘은 답답해서 괜찮죠? 물론입니다. 세입자분들 누구나 올라와도 돼요. 호석은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과는 3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각자의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사장님,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월세 늦어서 정말 죄송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거든요. 아, 다행히 저는 남았지만 월급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이 좀 빠듯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호석은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힘드시겠네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도 외로우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호석은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그 누구도.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술잔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한 질문했나요? 아니요. 그냥 생각지 못한 질문이라서. 저도 외로워요. 그래서 알 것 같았어요. 서연은 다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호석은 그녀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빛 아래에서 그녀의 표정은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네. 부러워요. 저는 혼자거든요. 혼자라고 다 외로운 건 아니죠.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호석은 자신이 너무 많이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공통된 감정.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무게. 저 이만 내려갈게요. 좋은 밤 되세요. 서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석은 그녀가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장님도 외로우시죠? 그 질문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오래 닫아두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옆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석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왔습니다. 부산의 겨울은 유난히 습했습니다. 비가 자주 내렸고 골목길은 늘 축축했습니다. 호석은 요즘 자주 옥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둘은 같은 시간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녁 9시, 서연이 퇴근하고 1시간쯤 지난 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또 혼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원고 마감을 놓쳤어요. 작가님이 늦게 보내셔서 어쩔 수 없었는데. 힘드시겠네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대화는 그렇게 일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3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스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호석은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집에 있을 때보다 옥상에 있을 때가 편했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을 때보다 서연과 맥주를 마실 때가 더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 정희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밤늦게 들어와요? 옥상에서 바람 좀 쐬고 와요. 매일? 답답해서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호석은 그것을 느꼈지만 외면했습니다. 12월 15일 밤 비가 내렸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옥상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호석은 우산을 쓰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연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도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데 올라오셨네요. 사장님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창고로 들어가시죠. 여기 있다간 감기 걸려요. 호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 한쪽에 있는 작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건물 관리 도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닫자 빗소리가 조금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석은 창고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선반, 페인트통, 공구함, 전등 하나가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좁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호석은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건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는 주위를 살폈지만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소매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네. 저 요즘 이상해요. 뭐가요?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한데 여기 올라오면 괜찮아져요. 사장님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호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호석의 목소리는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사장님, 오늘만. 서연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호석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짧은 것이 길어졌고 조심스러운 것이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외로움이 외로움을 만났습니다. 빗소리는 그들을 감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석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서연에게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호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둘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밤이 반복되었습니다. 호석과 서연은 옥상에서 만났습니다. 때로는 창고에서, 때로는 서연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석은 오래 잊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도 따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민우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호석은 당황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런가. 호석은 애써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내 정희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호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호석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밤늦게 돌아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가 물었습니다. 누구 만나요? 뭐? 옥상에서. 누구 만나냐고요. 호석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요. 혼자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매일 밤 그렇게 늦게까지 혼자 있을 리 없잖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호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호석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연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못 올라가요.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조금 복잡해요. 알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호석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언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을 포기할 수 없었고 가정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20일 밤 10시였습니다. 호석은 서연의 방에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은 호석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둘 다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사장님은 가족들이랑 보내시겠죠? 아마도요. 호석의 대답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질문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복잡해서요. 저도 그래요. 요즘 계속 생각해요. 우리가 이러는 게 맞나? 호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호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3층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서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호석은 일어났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잠깐 나가볼게요. 조심하세요. 호석은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옥상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민우였습니다. 호석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민우는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호석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을. 민우야. 호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우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여기 왜? 나도 바람 좀 쐬려고. 넌? 저도요. 민우는 담배를 황급히 껐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섰습니다. 호석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민우가 조금만 일찍 왔다면, 만약 서연의 방 앞에서 자신을 봤다면,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요즘 여기 자주 오세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응, 가끔. 저도 요즘 답답해서 올라와요. 취업이 안 되니까. 그래. 호석은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다들 이렇게 살잖아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에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석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거리를 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응? 혹시 거기 계세요? 민우가 갑자기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호석은 얼어붙었습니다.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 비 오던 밤 이후로 제대로 닫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아무도 없어. 문이 열려 있는데요. 바람에 열렸나 보다. 호석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호석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춥다. 내려가자. 네. 두 사람은 함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3층에서 민우는 2층으로 향했고 호석은 잠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너무 아슬아슬했습니다. 호석은 서연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응. 아들이었어요. 아드님이요? 네. 옥상에 있었어요. 서연은 놀란 표이었습니다. 호석은 방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어요. 정말 위험했네요. 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호석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언젠가는 발각될 것이라는 것을. 서연 씨, 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호석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일로 확실해졌어요. 아드님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이건 잘못됐어요.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호석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힘들게 했네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오래 갈 수 없다는 거.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호석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사랑했어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이제 끝내야겠죠. 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떨어져야 했습니다. 호석은 일어났습니다.
이사 가시나요? 네. 다음 주쯤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는 제게 너무 많은 추억이 생겼어요.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호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호석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지만 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석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진 밤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석을 보더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늦었네요. 네. 어디 있었어요? 옥상이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호석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지켰는지 생각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서연은 일주일 후 떠났습니다. 이사 가는 날 아침, 호석은 창문 너머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작은 트럭 한 대에 짐을 실었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적었습니다. 그녀는 건물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호석은 재빨리 커튼 뒤로 숨었습니다. 트럭이 떠났습니다. 호석은 한참 동안 빈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돌아온 것도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석은 옥상에 올랐습니다. 서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떠나기 전 문 앞에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의 단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장님께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외로웠던 저에게 따뜻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부디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연. 호석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많았습니다. 잘 가요.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그 말을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호석은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희가 식탁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호석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뭐 마실 거 있어요? 정희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직접 타드세요. 여전히 차갑게 들렸지만 호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당신. 호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신문을 내려놓고 그를 봤습니다. 왜요? 미안해요. 그동안. 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석은 계속했습니다. 요즘 제가 이상했죠.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눈치챘다는 거. 그래서요?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 정희는 한참 동안 호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릴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호석은 알았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다는 것을. 아주 조금이지만 그날부터 호석은 노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수저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 그래요? 산책이라도 할까요? 언제요? 주말에. 생각해 볼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호석은 정희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들과도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거실에 있을 때 호석이 다가갔습니다. 민우야. 네, 아버지. 요즘 어때? 취업 준비. 그냥 그래요. 힘들지?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계속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어. 다들 그래. 하지만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호석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대로 뒀습니다. 아버지도 너 나이 때 힘들었어. 하지만 이겨냈어. 너도 할 수 있어. 정말요? 응. 아버지가 보장할게. 민우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고맙긴.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야구 경기가 나왔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팀이었습니다. 호석은 함께 경기를 봤습니다.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2월이 왔습니다.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호석은 어느 날 아침 옥상에 올랐습니다. 밤이 아닌 낮에 올라간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골목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그 풍경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석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희가 옥상에 올라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자주 오는 곳이 궁금했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전망이 좋아서. 정희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좋네요. 여기. 그렇죠? 왜 혼자만 왔어요? 당신도 관심 없을 줄 알았어요. 저도 답답할 때 있어요. 정희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호석은 그녀를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올라와요. 앞으로. 그럴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당신.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천천히. 그동안 미안했어요. 저도 당신한테 무관심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호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호석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걸을까요? 공원이라도. 좋아요.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현관을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민우가 창문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셋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희가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호석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나왔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이에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제대로 만들고 싶었어.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호석은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구수했습니다. 집밥의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요? 응. 정말. 식사 내내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민우가 학교 이야기를 했고 정희가 동네 소식을 전했습니다. 호석은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호석은 옥상에 올라갈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그래. 같이 볼래요? 그럴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습니다. 호석은 깨달았습니다. 열정은 순간이지만 책임지는 사랑이 평생이라는 것을. 서영과의 시간은 아름다웠지만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아내, 자신을 믿는 아들. 그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가끔 서연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추억이었습니다. 외로웠던 시절의 따뜻한 기억.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골목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호석은 정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민우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당신은? 저도요. 호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소소한 대화, 함께하는 식사, 손잡고 걷는 산책.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호석은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의 냄새였습니다. 호석은 신발을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 호석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이야기. 모두 저마다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여기 집에.